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일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찬이 터졌으며 야권 발칵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 28번째 국회 패싱 임명 강행, 지금 우리 군 홍범도, 김구 등 삭제.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사실상 통일 독트린을 터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또한 지금 외신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강력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본 언론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언급 안에 매우 이례적. 일본 언론들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문재인 전 정권과 비교가 되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한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윤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보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 역시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 언급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그전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과 관련된 안 좋은 경축사를 했다며 전 정권을 소환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역시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지TV와 일본 여러 언론 매체들은 그전 문재인 전 정권을 소환해내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반일 감정을 드러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 작년 올해 8.15 경축사 연설에서 일본을 강하게 디스하거나 일본을 겨냥하는 발언이 없었다라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역설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해 극찬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야후 재팬과 일본의 거대 포탈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비교되는 여러 가지 글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통적인 일본 언론들의 워딩은 문재인의 5년은 반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일 관계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워딩으로 삼았다고 일본 언론들과 일본 네티즌들은 문재인 전 정권을 맹비난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대부분 칭찬, 극찬 일세라고 일본 포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일본 야후 재팬에 들어가 봤더니 와우 역시 일본 MZ 세대들과 일본 언론들도 보는 게 정확하지요. 문재인 5년 동안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며 얼마나 반일 정책을 펼쳤습니까? 문재인의 반일은 북계 김정은의 반일과 궤를 함께 했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 강행, 국회 패싱 26번째, 야권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김문수, 김영년 후보자도 패싱 인사 예상, 야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 비판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상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안을 제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국회에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원회는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되자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25번째로 문재인 정부 24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7명과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상임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 위장 전입, 병력 회피 등을 이유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 소, 야대인 전국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 김영년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범야권이 입법을 통해 통과를 강행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사용, 국회의원 할 맛이 안 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핵심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무엇이겠나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과 또 장관 임명을 앞으로도 계속 강행할 예정이어서 범야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충격 사태에 직면하게 될 예정입니다. 홍범도, 김좌진, 김구 싹 날렸다. 독립영웅 이름 뺀 국방부. 우리 군의 정신교육 교재가 새로 개정돼 다시 발간됐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홍범도, 김좌진, 김구 등
영웅들의 이름이 국군의 역사에서 빠졌습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군의 역사를 설명하며 독립군과 광복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5년 전 교재에서는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라고 명시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교재에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 교재에서는 광복군 창설에 김구 선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걸 언급했지만 이번 교재에서는 비슷한 대목에서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위원은 임진왜란 때 한산 대첩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의 잣대로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훼손하는 거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 정신전력 교재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린 게 문제가 돼 전량 회수된 뒤 7개월 만에 수정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립운동가들 이름이 전부 사라져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